들어가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선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세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체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네, 먼저 조사 개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했고요. 폭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꼭 말해야 됩니다. 네. 방송에서 안 하면은. 예, 이번 주에는 예, 문재인 후보가 반등을 했습니다. 35.2%로 여전히 독주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 2위와 3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2%대에서 이번 주 주중에서는 17.4%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예. 반면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17.1%에서 12%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주고받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소폭 하락해서 9.5%, 홍준표 후보 역시 소폭 하락해서 7.7%, 이어 김진태 후보가 5.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꽤 두각을 보이고 있는 5.3%면, 네. 네, 크게 큰 폭은 아니고요. 한 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좀 볼 것은 문재인 후보가 충청도 그리고 TK, 호남 포함해서 전 지역 1위를 유지를 했고요. 네. 60대 이상을 제외해서 모든 연령층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 것은 저희들이 사무직과 자영업, 가정주부 이 3대 직군을 빅3 직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직군을 포함해서 모든 직군에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세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안희정 후보가 자리 뒤바꿈을 하면서 서로 5% 정도 상승, 하락 주고받았는데 이 5% 정도면 사실 그 큰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오는 정도의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선거에서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안희정 후보 제 분석에 맞나 좀 봐주십시오. 그 안희정 후보가 이제 경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지지율이 빠진 건데 1차적으로 그죠? 네. 예. 그 중에서 안희정 후보의 표 중에 이제 보수표가 있는데 그 보수표가 갈 곳을 찾다가 맞습니다. 그 직전에 마침 국민의당 경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타이밍상 그 효과를 많이 가져간 편인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 전날 네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됐다면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 득을 좀 많이 봤을 텐데 네네. 이건 그냥 운이거든요. 요 부분은. 운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기 좀 힘들고요.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은 다른 요인도 많은데 네네. 요 시점상의 운, 선거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운도 참 네네. 좋다. 네. 네네.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호남에서 승리한 그렇죠. 것이죠. 예. 예, 호남 경선이 흥행을 했고 그것도 운이라면 운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노력이죠. 그래서 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사실상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로 사실상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 보니 그렇죠. 지금까지 옮겨가는 거죠. 예. 예, 안희정 지사한테 사실상 차악으로서 지지를 해 왔는데 보수 입장에서의 차악. 예. 맞습니다. 예. 호남 경선에서 이제 패배함으로써 이제 보수층에서도 안희정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빠졌던 이제 안 지사의 지지층이 대다수가 안철수 후보로 가게 된 거죠. 지금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을 크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도 있지만 나머지 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정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층이 혼재 있었죠.
맞습니다. 문 후보하고 이재명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지지층 구성인데요.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이고 반 정도는 구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국민당까지 포함해서 비민주당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지지율이 안희정 후보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나눠질 것을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몰려갔다.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운이 좋다고 하는 건 네네. 하필 그 경선 시점이 그런 거는 다른 당의 경선 시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네.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는 안지사에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문 후보로는 거의 가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갈 수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의 경선 확정은 뒤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선거는 운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상 홍 후보가 네. 지금 경선 과정 속에서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이제 태도를 유보했던 보수층이 홍 후보로 결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일단 기대를 가질 만한 정도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 후보 쪽으로도 가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 김진태 후보가 홍 후보가 거의 한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갈 때 끌어내렸죠. 한 자리 숫자로. 네. 맞습니다. 나눠 가졌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유력한 편인데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이 내일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또다시 이 지지율의 변동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조사에서, 이번 네. 조사에서 다자구도 조사뿐만 아니라 3자나 5자 구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5자 구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음 주 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그 5자 구도에서도 이제 보시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11.1%를 기록을 했어요. 5자 구도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다자 구도에서는 7.7%, 김진태 후보가 5.3%인데 합치면은 13%입니다. 오늘 한 1.9%포인트가 빠졌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수를 뺏겼군요. 홍준표 후보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3자 구도도 조사를 했는데 3자 구도의 지표를 봐도 합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3자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단일화했을 시.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고정으로 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그래서 바른정당과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5자 구도에서의 현 기준으로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5자 구도에서는 각각. 네, 5자 구도도 조사를 했는데 5자 구도를 잠시 불러드리면은 문재인 후보가 43.9%가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다자 구도에서는 한 8%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21%,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1.1%, 심상정 후보가 4.8%가 나왔습니다. 반면 후보가 확정이 됐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0%에 머물렀습니다.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예, 다자 후보에서 유승민 후보가 2.6%가 나왔는데 5명을 압축을 해도 3.0%가 나와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3자 구도는 어떻습니까, 그럼? 3자 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 연대를 한다라는 가정인데요. 예. 이때 문재인 후보가 47.2%가 나왔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25%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2.3%가 나왔고요. 그래서 5자나 3자 모두를 봐도 5자에서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합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의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립니다. 역시 3자에서도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의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립니다. 네. 현재 다자구도에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여론조사상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문연대, 제3지대 그렇죠. 혹은 각종 단일화 요구가 있겠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당선을 보고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진영, 국민의당 전체 폭으로 넓혀보면은 분명히 연대 흐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조금 연대가 현실화될, 성사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상으로 볼 때 연대해도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연대에 압박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은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라 네네. 중간 지점이고 이제 곧 후보 확정될 테니까 네. 제가 묻지 않았던 질문이 중요한 것 중에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샤이 보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틀림없이 네. 여론조사에는 소극적이지만 보수표가 있다. 그건 저는 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가 단일화되면 샤이 보수들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 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상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상에서는.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얘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를 합쳐도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론조사 지금 상황에서의 수치이고 만약에 연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숨어있던 사회 보수가 여론조사상에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갔을 때는 이 사회 보수층이 어떻게 여론조사처럼 더 선거에 많이 참여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조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투표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들 사회 보수층 또한 여론조사상에서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잡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낮아짐으로써, 즉 투표율이 낮아짐으로써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사회 보수는 있는데 투표장까지 갈 동력이 약하다 이런 거네요. 현재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안희정 후보 제 분석이 맞나 좀 봐주십시오. 그 안희정 후보가 이제 경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지지율이 빠진 건데 1차적으로 그죠? 네. 예. 그 중에서 안희정 후보의 표 중에 이제 보수표가 있는데 그 보수표가 갈 곳을 찾다가 맞습니다. 그 직전에 마침 국민의당 경선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타이밍상 그 효과를 많이 가져간 편인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 전날 네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확정됐다면 그때 홍준표 후보가 이 득을 좀 많이 봤을 텐데 네네. 이건 그냥 운이거든요. 요 부분은. 운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기 좀 힘들고요.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은 다른 요인도 많은데 네네. 요 시점상의 운, 선거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운도 참 네네. 좋다. 네. 네네. 안철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호남에서 승리한 그렇죠. 것이죠. 예. 예, 호남 경선이 흥행을 했고 그것도 운이라면 운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노력이죠. 그래서 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사실상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상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 보니 그렇죠. 옮겨가는 거죠. 예, 안희정 지사한테 사실상 차악으로서 지지를 해왔는데 보수 입장에서의 차악. 예. 맞습니다. 예. 호남 경선에서 이제 패배함으로써 이제 보수층에서도 안희정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 포함해서 전 지역 1위를 유지를 했고요. 60대 이상을 제외해서 모든 연령층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 것은 저희들이 사무직과 자영업, 가정주부 이 3대 직군을
빅3 직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직군을 포함해서 모든 직군에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세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안희정 후보가 자리 뒤바꿈을 하면서 서로 5% 정도 상승, 하락 주고받았는데 이 5% 정도면 사실 그 큰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오는 정도의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선거에서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독주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큰 변화가 있는데 2위와 3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2%대에서 이번 주 주중에서는 17.4%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예. 반면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17.1%에서 12%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서로 완전히 주고받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소폭 하락해서 9.5%, 홍준표 후보 역시 소폭 하락해서 7.7%, 이어 김진태 후보가 5.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꽤 두각을 보이고 있네요. 5.3%면. 네. 네, 크게 큰 폭은 아니고요. 한 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좀 볼 것은 문재인 후보가 충청도 그리고 TK, 호남 들어가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선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세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전체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네, 먼저 조사 개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했고요. 폭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꼭 말해야 네. 됩니다. 방송에서 안 하면은. 예, 이번 주에는 문재인 후보가 반등을 했습니다. 35.2%로 여전히